7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고용 지표도 좋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온 데다 드라기 총재 부정적인 발언이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만 반등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영국 증시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ECB가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만에서 1차 협상을 마쳤고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깊어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ECB의 금리 인하, 여기에 영국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가 간밤 나왔었죠. 물론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 또 주말을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장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예.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보통 그 실적이 발표나는 날 전후에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가 볼 때 실적과 더불어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삼성전자가 뭐 급한 큰 조정은 없을 겁니다. 지금 글로벌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봐서 삼성전자만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뭐 110만 원에서 125만 원 이 언저리에서 계속 행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 실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크게 연연하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 뭐 변곡점이 맞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 자체가 이제 21일평의 지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일평이 오늘 1860포인트인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큰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코스피 지수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가 참 힘듭니다. 네. 코스피가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일단 저희들이 보통 그 추세를 볼 때 MACD를 많이 보는데 MACD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코스피 자체가 지금 MACD 자체가 어쨌든 간 그 영선에서 저항대에 와 있습니다. MACD가 영선 저항대에 지금 와 있어가지고 영선 저항대에서 지금 조금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MACD가 영선 부딪히는 분야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연 치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지금 오실레이터가 양운을 계속 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실레이터가 음운을 낸다면은 과감한 매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21일평이 61일평에 부딪히려는 이 죽음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테두리에서 장을 보시면요.
지금 장 자체가 그 상승폭의 3분의 1자리에 지금 와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가 다시 주가가 빠져가 1800 초반까지 간다는 이런 불상선한 정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1800 아래, 1850 아래 나가면은 주식이 강력한 지지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 전환도를 보면 주가는 아직까지 강세, 이제 추세를 변경시켰다고는 볼 수기 힘들고요. 삼선 전환도로 봐서는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약세 국면이라는 것에 누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지금은 제가 누차 이제 수요일부터 물량을 줄이라고 했는데 물량을 좀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이제 1900포인트 넘어오면 주가가 이제 팔려고 하는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포진된 상태입니다. 포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온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체는 61일평과 21일평의 샌드위치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화 30%를 보유하는 선에서 장을 그냥 시간을 지키는 걸 봐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서 먼저 나서지 말고 항시 지켜보면서 나중에 액션을 취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환선과 기준선이 굉장히 좁은 가운데서 횡보하고 있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횡보하기 뚜렷한 모양인데 장 자체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큰 변곡이 없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장의 큰 변곡은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 정도에 이제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일주일 변곡 자체가 후행 스팬이 기준선인 다이는 이런 부분에서 변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박스권 행보 모양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선물이 하루에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선물의 한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럴 때일수록 몸부림치지 말고 올가미처럼 조여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보통 횡보 이후에 주가에 어떤 급락 급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기하면서 주식을 천천히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을 지금 보실 것 같으면 245에서 248 이 자리가 지금 어제 관건 지수입니다. 어쨌든 간 이제 중심 지수인데 외국인은 이제 내려가면 먹는 거고요.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은 상승하면 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은 한쪽에 쏠리는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 뭐 외국인 편, 외국인 돈은 까만 돈이고 기관 돈은 흰 돈이고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센징자 여러분께서는 돈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쪽을 이탈하는 쪽에 저희들은 붙어가지고 돈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방 이탈해야 먹을 수 있겠죠. 하방 이탈은 우리가 물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물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미국 4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들은 121일평 위에서 놀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굉장히 121일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하고 가장 민감한 반도체 지수가 201일평 아래고 61일평 아래고 121일평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악재를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 증시는 그 일본 증시도 지금 그 61일평 배급 샌드위치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해 증시입니다. 그 사이 우리가 이제 안 보는 사이에 중국 증시가 22,200을 위협하면서 가장 바닥 지수에 있는 보이는데 어제도 이제 상해 지수가 빠졌어요. 1% 정도 빠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제 상해 지수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꺾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상해 증시를 계속 봐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를 여러분께서 계속 봐주셔야 되고요. 요즘 상해 증시가 약하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해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봐야 된다. 그 상해 증시와 더불어 요즘 환율이 1135 너무 강해요. 원화에 너무 강함. 이런 부분에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악정 고투를 하고 있죠. 특히 대중국 수출 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주가도 보면 중국 관련 수출 종목들은 굉장히 둔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그 2조 돈을 걸면 피크다, 끝까지 거는 거다. 그런데 외국인의 선물 2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외국인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찌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푸대서 여러분이 물량 늘리는 것은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국인 선물 동향을, 제가 주식을 안 해도 외국인 선물 동향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많은 방송이 지금 주식을 사라고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고, 꼭 주식을 산다면은 제가 볼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꼭 사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분명히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서 포인트를 맞추셔서 지금 매매를 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동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외국인은 지금 믿을 게 못해요. 외국인 요즘 과거 10년만 해면 외국인 사위, 외국인 며느리 보는 걸 큰 소리 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백인 며느리, 백인 사위 보는 것은 굉장히 혼사를 못하는 것이다. 백인들이 돈이 없어요. 거의 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동향은 크게 볼 거고, 요즘 기관 동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봐야 된다.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답이 굉장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동향을 보이고, 외국인들은 이미 이제 돈을 계속 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야 되고, 외국 기관들이 사는 종목, 기관 종목들이 사는데, 기관들이 전형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여러분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코스닥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코스닥이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25, 58억밖에 안 되고 기관도 22억밖에 안 되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코스닥을 한다는 것은 조상님의 재산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피 종목 쪽으로 계속 슬럼화시키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볼 때는 21일평의 안착 이런 여부가 21일평의 지지, 이 지지가 오늘 22일평이 올라오면 1862포인트인데요. 1862포인트 가까이 왔을 때 이 주가의 지지 여부, 저는 주식한다고 지지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61일평이 꺾일 때는 주가는 고점에 치면 언제든지 저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을 또 혹시 제가 수요일 목요일 현금화하라 했는데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 믿을 겁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수요일 목요일 전후가 꼭지고 변곡점이다 했는데 거의 변곡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오늘 주가는 어제도 이미 고점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화에 출행하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가뭄이 풀리는 이렇게 찬 맑은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계좌에도 우량주 사셔가지고 시원한 상승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항시 덤덤한 마음, 이웃과 더불어 하는 마음, 고향과 더불어 하는 그런 새신자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월 한 26일이었죠.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좀 현명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하셨는데 추천하신 이후 좀 목표가까지 거의 좀 도달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금 사실 좀 느리게 올라오고 네.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꾸준히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시장의 반등이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면서 29일 날 하루 정도만 지금 그 유럽 해결 조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탄 거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어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은 더 위로 쳐주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 1900포인트의 저항 라인을 쉽게 뚫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종목 자체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장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도 아주 강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뚫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왕창 뚫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그 1900선을 건드리면서 터치를 하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결국 1900선에서 힘이 떨어져서 다시 밀린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도 1900선 전후에서 다시 리셋을 하고 새로 접근을 한다라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다시 접근하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잘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요즘 새로운 시장의 한 축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던 것이 지금 M&A 관련주인데요. 네. 이 M&A 관련주들은 사실 그 항상 시장이 돌고 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그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사실 없던 M&A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시장이 한 번씩 그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그 관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능성만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대형주를 거래하든 중형주를 거래하든 또 아니면은 뭐 코스피를 거래하든 코스닥을 거래하든 결론적으로 그 수익이 나는 쪽에 돈이 몰리게 돼 있고 그것이 가장 바른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때는 결국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내용을 핑계로 해서 아니면 바탕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급이 따라줘야지만이 내용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결국 M&A라는 부분 자체도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은 수급 자체가 안 따라준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초기 국면입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해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가장 그 M&A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역시 화장품 관련 업종인데요. 최근에 코리아나가 중국에 대해서 인수가 될 것이다. 차이나킹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나가 그 중국과 한국의 시장을 동시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국콜마도 현재로서는 약간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건 간에 지금 당장은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수시로 그런 내용을 갖고 매수를 하고 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본다면은 주가가 조정을 많이 줄 때는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게임 업종도 최근 들어서 M&A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이 게임 업종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M&A 바람이 한번 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M게임이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형태의 진행이 한번 나왔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 유진기업도 최근에 하이마트 관련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M&A 이슈로 해서 주가가 움직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유진기업 좀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예,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롯데 쇼핑에 보유하고 있는 하이마트에 대해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인수 협상자로 롯데를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현대건설이 현대차하고 현대그룹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단독 입찰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거의 결정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하이마트의 롯데쇼핑의 인수가 서로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마트 자체적으로도 그냥 좀 자금력이 딸린다든지 좀 어려운 기업의 인수가 되는 것보다는 롯데같이 이제
유통 쪽에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인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수가 이루어져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롯데의 경우에도 지금 하이마트를 인수함으로써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경쟁에서 좀 더 우위에 설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또 전자 가전제품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고요. 또 역시 가장 그 실속을 챙기는 쪽이 유진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업 운영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주가가 올라서긴 했지만은 어제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침에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쭉 밀려가지고 플러스 2%까지 밀려 나와 버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밀려나면은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이런 흐름이 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초기에 상승을 애초에 첫날 하다가 저렇게 밀려버렸다면은 그건 힘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노림수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수가 과거에 들어왔던 종목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림수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4,000원 애초에 잡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을 주더라도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주가가 추가 조정을 주더라도 뭐 일단 비중은 지켜야 되겠죠. 너무 과하게 비중을 들어가는 거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70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잡는데 이것도 이제 주가의 조정이 좀 깊을 경우에는 약간 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유진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과 또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대한 ECB 총재의 발언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시야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밤 사이에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벤트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밤 이제 고용지표,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어떤 경계 심리가 상당히 촉각을 나타내면서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높아졌기 때문에 반등 탄력은 둔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어찌 보면 다소 불규칙적
일시적인 어떤 주식시장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어떤 탄력적 대응이 유효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멀미나는 장이긴 하지만 종목에 대한 초이스의 어떤 선택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은 상당히 천차만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른 IT주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애플 주가가 상당히 2개월 내 가장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떤 삼성전자는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래서 유럽 통화 정책 회의라든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결과 이후에 유럽 사태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강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부양책 발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업종 및 종목별 반등 시도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하루는 다소 좀 관망세가 좀 더 눈에 띄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의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일단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롯데쇼핑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지금 하우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한 41만 6천 원 정도를 타켓 프라이스로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죠. 또 하이마트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하이마트 인수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상당히 주가 상승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개가 넘는 하이마트 매장을 지금 가전 양판점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의 이 다른 상품을 결합하는 형태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실적이겠죠.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은 다소 좀 부진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현 주가에 기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이후에는 또 백화점 기존점 어떤 신장률이 거의 한 4에서 5% 정도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세일이라든지 또 리뉴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롯데쇼핑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하나 어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 하나 있죠. 한라공조입니다. 한라공조는 지금 한 3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대주주 비스티온이 지금 한라공조 잔여 주식에 대해서 25.01%를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 예정이 되어 있죠. 공개 매수가는 28,500원이고요. 매수 기간은 7월 5일에서 24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는 주가 흐름이 공개 매수가가 지금 28,500원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개 매수 기간 동안 이 공개 매수가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매도한 것이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물량을 많이 보유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물량 부담으로 공개 매수 이상에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한라공조 이외에 대한 찾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라공조에 대한 실적 가능성은 상승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와 그다음에 공개 매수 이벤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한라공조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 그리고 2분기 매출은 47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또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죠.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 거의 관망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단기와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네. 다음 주라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돼서 1900선을 재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하반기에 상반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일 뿐 1900선은 재돌파된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상반기 고점이었던 2050선을 하반기에는 반드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코스피 4대 업종,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철강금속에 대해서 6월 저점 대비 상승률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6월 저점 대비 상승률이 전기전자가 플러스 4.5, 운송장비가 플러스 3.8, 화학이 플러스 10.6, 철강금속이 8.6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설명드리냐? 간단합니다. 그동안 그 상반기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어땠습니까? 전기전자 혼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그나마 6월 저점 찍고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지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전기전자가 좀 주춤하지만 물론 운송장비는 전기전자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화학하고 철강금속 등 이런 것들이 현재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재 그런 건데요. 제가 6월 초순에 분명히 코스피는 전기전자하고 화학을 집중하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요즘은 제가 증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전기전자 화학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송장비는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철거금속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추천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기전자는 중장기적인 주도 업종이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별 볼일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올해 상승하고 내년에 상승했을 때 전기전자의 중장기적인 주도 업종은 이건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던 거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왜 집어넣냐? 4대 업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낙폭과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메리트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종목을 추천할 때도 특히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낙폭과대되어 있는지 두 개가 다 일치해야만이 저는 종목도 중기로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평가는 돼 있지만 낙폭과대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저는 굳이 추천 안 합니다. 또 반대로 낙폭과대는 분명한데 기업가치 분석해보니까 저평가가 아니더라. 그럼 굳이 안 합니다. 근데 이 화학업종 전체가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낙폭도 상당히 과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기전자와 화학을 두 개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언급했는데 그러면 다른 업종은 어떠냐? 자,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하고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기로 좀 들어갈 만하다. 하지만 자동차는 저는 반대한다. 분명히 의사를 밝혔거든요. 왜냐? 자동차는 저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미 작년, 재작년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철강금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평가가 된 거는 맞지만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철강금속은 아예 좀 빼버린 건데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제는 좀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현재 그 나가는 그림은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주가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어때요? 현재 나가는 화면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5월 중순에 저점 찍고 현재 계속 올라갑니다. 61선 돌파해주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각도가 거의 45도입니다. 반대로 종합주가지수 보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는 어떻습니까? 6월 초, 그 다음에 5월 중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크게 밀렸다가 6월 중순에 한번 고점 찍어주고 또 밀리고 또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이유가 됐든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너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들 잠깐 설명드려보면요. 자, 먼저 전기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기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기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올린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하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운송장비입니다. 예, 운송장비는 더 나빠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조금 전에 전기전자는 6월 저점 대비 플러스 4.5다. 운송장비는 3.8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 화학 보겠습니다. 예, 화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6월 중순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인데 화학은 현재 돌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을 보면 예, 코스피보다는 못하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화학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제가 전기전자와 화학을 언급했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고 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웬만하면 홀딩하자 이런 것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중장기 주도 업종으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공교롭게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 전분기 대비 14.5% 늘었고 전년비에 비해서는 무려 78%나 성장한 셈인데요. 오늘 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2012년, 2013년 계속 지수가 간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증시가 마지막 불꽃을 틔울 때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벌써 한 7, 8일 되는데요. 네. 그때 제가 마지막 타임이라고 하면서 113만 2천 원에 그 오후 방송에서 종가 매수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작년에 80만 원과 92만 원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뭐 가치주, 뭐 저평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주는 삼성전자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삼성전자밖에는 이제 더 이상 주도해서 올릴 만한 대형주가 없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대형주로서 지수를 견인할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그 주인공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추천했었고 올해도 또 추천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 관련돼하고 악재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도 성장성이라든가 기타 모든 면에서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는 확고부동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장에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봐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식 비중은 제가 그 장중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1850선 이상에서는 역시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해주시고요. 1850선 미만에서는 제가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어쨌든 1875선 전후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1850선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50선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 비중의 4분의 3은 중기 매매하세요. 4분의 3. 그리고 4분의 1은 단기 매매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티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개인 투자자의 3대 집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뭘 집착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매수가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두 번째가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 비중 100%인데요.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세 가지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자, 매수가 집착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손절이 안 돼요. 나는 10,000원에 잡았는데 현재 7,000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못 던진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000원에 잡은 거지 시장에서는 내가 10,000원에 잡았다고 불쌍하다고 뭐 다시 7,000원짜리 10,000원까지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특정 종목을 너무 좋아해요. 한 종목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 주식 비중 100%입니다. 100%가 안 되면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시작하기 전에 0, 장중에 100, 다시 0 이게 가능하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개인들의 유일한 장점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매수가에 대한 집착,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 주식 비중 100%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있으면 성공을 못하겠죠. 반대로 세 가지가 없으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기도 했죠. 오늘 국내 증시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일단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네. 뭐 시장의 중심을 잡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좀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무난한 장이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장 움직임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투자분들이 좀 지치고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요, 저항 자리를 보여주긴 하고 있지만 현재 아랫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반등의 축도 이쁘고 또 뒤로 빼기 날짜리도 심하게 날짜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돌파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투자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나마 대응하기가 좀 수월한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 발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뭐 1870포인트 기준으로 일단 뭐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여기 현재 지금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축에 대한 이런 저항 구간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좀 기술적인 저항 구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무리 없이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은 간단합니다. 1870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870포인트 윗단에서 시초가가 상향돼서 출발될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정강 후중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1870포인트 이하에서 출발한다면은 전중 후강에 대한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870포인트는 저항 구간이지만 경계보다는 좀 눌림 수준일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반등에 물론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화학업종과 정유업종 그리고 증권업종도 전체적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시의 1차 상승 목표치는 일단 1870포인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차 목표치 1950포인트와 또 코스닥은 510포인트까지 반등 여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동향인데요. 지금 비차익 거래에 대한 매수 여력 1조 원 이상 남았다.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아직 시장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풀려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시초가 베팅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SL은 제가 중장기 성장성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4월달 이후로부터 18,000원, 15,000원 자리에서 23,000원, 22,000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재의 자리에서 일단 주가에 일단 뭐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런 저항 구간대를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가가 또 수렴되고 있는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 개선이 나오고 있다는 점. 결국 기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추세선에 대한 이런 돌파 가능성에서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초가 베팅, 시가 베팅 매수 기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적정 매수 주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22,0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21,300원에 맞춰가지고 이탈 시에는 짧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L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플렉스컴은 매수가는 잘 준 것 같아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플렉스컴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시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봉으로 좀 살펴보면 본봉에서 상승할 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흘러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누른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하단 지지 라인들이 잘 잡아주고 있고 N자형 반등을 여전히 추가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눌림목 구간에 있는 만큼 홀딩하시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또 상승 추세가 깨어지지 않은 만큼 단기 변동성에는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네. 락앤락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밀폐용기하고 뭐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락앤락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더해 하반기 추가 매출 성장 기대감 또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락앤락의 2분기 매출은 중국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리 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또 홈쇼핑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중국 쪽으로의 성장세는 더욱더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매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반기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락앤락이 중국 중소도시와 또 동남아 시장에까지 진출을 확대하면서 하반기 매출을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매출액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대도시뿐만 아니라 그런 중소도시까지 공략하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 성장성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보여지고 또 기존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서 뿐만 아니라 유리, 도자기 소재 그리고 보냉병 등 그런 생활 용품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 가운데 또 한 가지가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국내 김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밀폐용기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텀블러라든지 보온병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원래 1월부터 베트남에서 가동한 유리 공장 수율이 5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호한 유리 공급에 의해서 연간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원가 개선에 따른 수익성 향상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기관계에서 앞서 상당히 큰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초반부터 이런 상당한 자금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자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런 저가권에서 물량들을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역회된 숄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바닥권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저점을 지속해서 높여주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하락했던 그런 추세는 이미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가는 33,600원에서 34,300원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눌림을 주면서 살짝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약 한 32,600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를 본다면 캔들들이 많이 머물렀고 이평선들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기 시작한 구간 약 한 37,000원 구간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락앤락까지 수급 특징주로 투자 포인트 잘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비 피해 없길 바라고 주말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